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결혼 16년 차의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15살 아들이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아들도 해외에 가 있고 단둘이 남은 저희 부부는 신혼처럼 알콩달콩하지는 않아도 그냥 저냥 평범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겁지는 않아도 온기는 남아있는 오래된 부부가 의례 그렇듯이 말이죠.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고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잔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중견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16년간 묵묵히 지지하며 살아왔죠. 저는 이 평온함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제 일상은 어느 날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된 낯선 오피스텔 카드키 하나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투를 드라이 클리닝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무슨 카드 같은 게 만져졌죠. 처음에는 카드를 쓰고 주머니에 넣어둔 줄 알았는데 꺼내보니 그건 일반 카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갈 때 쓰는 도어락 카드키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 파란 색깔이었고 로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견출지로 동호수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뭘까 한참이나 멍하게 봤습니다. 남편의 외투에서 발견된 낯선 카드키. 여기가 어디길래 남편이 이걸 들고 있는 걸까? 당연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남자들 중에 오피스텔 같은 데 빌려서 본격적으로 바람피는 경우도 있다는데 설마 내 남편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건실하고 성실하고 남들 다 그래도 내 남편은 안 그럴 거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남편을 엄청 믿고 이래서가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니고 바람을 핀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류의 남자가 제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낯선 오피스텔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딴짓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 카드키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오피스텔 로고 같은 건 있지만 오피스텔명은 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지역 카페에 올렸어요. 이걸 주었는데 어디 오피스텔 키인지 아시는 분 있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오피스텔이 있는 동네와 오피스텔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남편 회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 거예요. 저는 일단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챙겼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카드키의 정체를 알게 되면 내 평온한 가정생활이 박살이 날 것 같다는 어떤 무언의 결과가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카드키를 챙겼는데 며칠 후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저기 여보, 그 갈색 외투 어딨어? 드라이 맡겼는데? 드라이를? 아, 혹시 주머니에 없었지? 하면서 더듬더듬 물어보는 겁니다. 그 모습에 왜 카드키 찾냐? 이거 도대체 뭐냐? 따져 묻고 싶었는데 일단 참았습니다. 글쎄, 제대로 확인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랬구나. 중요한 거 있었나 봐? 아니, 그 거래처 명함이 안 보여서 거기 있나 해서. 정 중요한 거면 세탁소 물어보든가. 아니야, 명함인데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세탁소에 진짜 전화를 했더라고요. 카드키 있느냐 물어보려고 한 거겠죠. 아, 이거 뭐가 분명히 있구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게 뭐냐 추궁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조용히 알아봐야 할지.
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가장 친한 친구인 미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미진이는 저보다 더 분노하더라고요. 야, 딱 봐도 네 남편 바람 피는 거네. 네가 들어도 그렇니? 당연하지. 처음 보는 오피스텔 키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핸드폰은 뒤져봤어? 대충은 뒤져봤는데 뭐가 나오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 오피스텔 키도 혹시 오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아는 직장 동료 건데 우연히 남편 주머니에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누가 흘린 건데 남편이 주워놨다던가. 참나. 그럼 너한테 왜 거짓말해? 주머니 안에 오피스텔 키 있는데 그거 봤냐고 당당히 물어보면 되지. 근데 명함이라고 둘러댔다며. 그거 자체가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정말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사실은 나도 뭔가 찜찜해. 그래, 네 속마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일단은 알아봐. 남편한테 티는 내지 말고 조심히 알아보자고. 괜히 티 내면 감출 수도 있으니까 모른 척 뒤에서 살짝 알아봐. 일단 남편이 뭔 짓을 하든 네가 직접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릴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찜찜하게 살 순 없잖아. 그렇지. 내가 확인을 해야지. 그럼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같은 거라도 몰래 하나 깔아. 위치 추적 앱? 그래, 요즘은 그런 거 잘 나와서 안 보이게 숨기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그런 거 하나 깔고 감시해. 그러다가 낌새 이상하면 바로 따라붙어야지. 내가 따라가 줄게. 네가 진짜 따라가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일단 뒤를 좀 캐봐. 핸드폰 같은 걸 좀 뒤져보든가. 알았어. 저는 미진이에게 알겠다고 했지만 망설여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뭔가 잘못 오해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면 될 일을 괜히 크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괜히 폰에 그런 거 깔았다가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그땐 남편과 제 사이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편이 그럴 위인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산 세월이 무려 15년인데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미진이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대로 덮고 넘어가기엔 제 마음속 의심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미진이가 했던 말처럼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저는 그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며 남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주로 회사와 집이 떴고 다른 장소로 가는 것 같아서 검색해보면 주로 거래처 같더라고요. 크게 이상한 낌새도 아니었고 특히 그 오피스텔이 있는 동네 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역시 내 오해였을까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제게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출장인데도 남편은 좀 들떠 보이더라고요. 그 미묘한 변화가 눈에 좀 거슬렸죠. 출장 가는 게 맞나? 혹시 다른 데 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바로 따라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은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는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했겠구나 라며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은 바로 그 문제의 오피스텔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겁니다. 오해일 거라고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손을 떨며 곧바로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이는 가정주부여서 집에 있었거든요.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미진이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미진아, 나야. 네 말이 맞았어. 그 인간 바람 피는 거 맞나 봐. 출장 간다더니 지금 그 오피스텔에 있어. 제 말에 미진이도 헉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어쩔 거냐고 지금 갈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얘기하고 바로 출발할 거라고 했어요. 미진이가 자기도 가준다더군요. 저는 고맙다고 좀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회사에 긴급으로 반차를 쓰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진이에게도 그 오피스텔 주소를 공유해 주었죠. 저는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준 그 오피스텔 키를 제 지갑 안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갈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진이와 그 오피스텔에서 만났습니다. 미진이를 보자 그제야 손이 막 떨려왔는데 미진이가 저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동영상을 찍겠답니다. 이런 일에는 증거가 제일 중요할 텐데 저는 너무 손이 떨려서 못 찍을 테니 자기가 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안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말과 달리 심장은 튀어나올 듯이 뛰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 오피스텔 어딘가에서 제 남편과 낯선 여자가 뒹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가 딱딱 물릴 정도였습니다. 그 카드키에는 동호수가 적혀있는 견출지가 붙어 있었기에 동호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와 미진이는 그 문 앞에 섰어요. 문에다 귀를 대봤는데 딱히 어떤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미진이는 앞에서 동영상을 켠 핸드폰을 들고 준비가 됐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카드키로 오피스텔 현관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이닥쳤는데 거실에는 누가 없었어요. 옷가지야 와인병, 배달음식,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여자 옷들이 있는 걸 봐서 여자가 사는 집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방으로 뛰쳐 들어갔고 미진이가 동영상 녹화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들고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제 앞에는 경악할 만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뒤엉켜 있었던 거예요. 야, 박민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혀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그 여자랑 뒹굴던 남편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더니 기겁을 하며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미지는 그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여기 어떻게 알고 왔느냐 허둥지둥 거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바지도 제대로 안 입은 남편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확 뒤로 밀었는데 얼마나 세게 밀었던지 남편이 장롱에 처박힐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그 여자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있는 힘껏 걷어냈습니다.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쳐다봤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죠. 야! 너 뭐야?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저를 확 밀치고는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넋이 나가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미진이가 도망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내동댕이 쳤죠. 어딜 도망가느냐고요. 그 여자는 미진이더러 당신은 뭐냐고 밀치려 들었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그 여자를 돌려 세웠습니다. 야! 장민아! 그 말에 미진이도 놀라더라고요. 너 아는 여자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얘 내 사촌 동생이야.
뭐라고? 네, 남편이랑 침대에서 뒹굴던 그 여자는 놀랍게도 제 사촌동생 장미나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제 고모의 딸이었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덮친 것도 기막힌 일인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제 사촌동생이라니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소리까지 들렸죠. 너무 충격이라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장미나와 저는 사촌지간이지만 연락을 안 하고 산 지 꽤 된 사이였습니다. 예전에는 꽤나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18년 전쯤 한 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 뒤로는 거의 남남처럼 지냈고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취업해서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도 전이었고 한창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다가 고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미나가 서울에서 전문대에 다니게 됐으니 방을 구할 때까지만 제 자취방에서 신세를 좀 지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원래도 친하게 지냈던 사촌동생이기도 하고 고모의 부탁이다 보니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고모는 그때 고모부랑 이혼을 하고 미나와 미나의 동생인 민성이도 키우고 있었는데 사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고 저희 아빠도 많이 도와주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한동안은 같이 살겠다고 한 거죠. 미나랑은 평소에 한 번씩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고 미나는 제 생각 이상으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미나는 제 자취방을 너무 스스럼 없이 자기 집처럼 사용했거든요. 허락도 없이 제 옷을 입는 건 기본이고 제 집인데도 허락도 없이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인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판을 벌였는데 다음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그런 걸로 많이 싸웠고 자꾸 그러면 같이 못 산다고 경고도 했는데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래놓고 또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낯선 남자들을 자꾸 자취방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어쩔 때는 어떤 남자가 집 앞에 있어서 기겁할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나 전남친이라는 겁니다. 친구들한테든 남자친구들한테든 저희 집 주소를 얼마나 사방팔방 알려주고 다녔고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그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네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했죠. 장미나는 이 일을 고모에게 다 일러 바쳤는데 고모는 정신 나간 자기 딸을 뭐라고 하기는커녕 제게 전화해 네가 그래도 언니인데 동생을 좀 감싸주지 못할 망정 길거리로 내쫓냐? 며 악을 쓰고 욕을 퍼붓는 겁니다. 저도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다 알렸고 그 일로 저희 부모님과 고모 사이까지 나빠졌죠. 그 이후로는 거의 얼굴 보는 일이 없었고 미나네는 가족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본 게 제 결혼식 때였어요. 그때는 고모랑 장미나도 다 와서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갔죠. 딱히 저랑 장미나랑 무슨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요. 하여튼 그러고 거의 못 보고 살다시피 했고 서울에 취업해서 혼자 살고 있고 결혼은 안 했다더라 정도의 이야기는 엄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 바로 그 장미나가 제 남편과 침대 위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남편을 족쳐서 알아냈는데 미나는 제 남편이 다니는 무역회사의 사무경리로 지원을 했었대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사촌동생인지 몰랐는데 서로 대화하다가 제 사촌동생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의 그 개념 없는 사촌동생이 바로 얘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와이프의 친척이다 보니 처음엔 형부처럼 챙겨주며 친하게 잘 지냈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둘이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자기 회사에 미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장미나가 제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걸 알다 보니 일부러 말을 안 했네 어쩌네 했지만 그건 다 개소리였어요. 어쩌면 남편은 장미나를 처음부터 와이프의 사촌 동생이 아니라 이성적 관계로 본 거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결국 이렇게 오랜 기간 불륜의 관계로 지낸 게 아니겠나요. 장미나야 완전 남자에 미친 애고요. 저는 이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고모에게 전화해서 다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한테 이렇게 들키니 차라리 속 시원해. 나 민석 오빠 없으면 안 돼. 못 헤어져.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죠.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좋아. 고모한테 다 얘기할게.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그러고도 네가 이런 소리 하나 보자. 마음대로 해. 우리 엄마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고모도 이미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런 짓을 벌이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알고 있었고 또 여태까지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자기 딸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가정을 파탄내는데 동조한 고모의 얼굴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미나는 도리어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내 남편이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고 저는 도저히 그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부축으로 일단 그곳을 떠났습니다. 친구는 나가기 전 저를 대신해서 쌍욕을 갈기고 침까지 뱉어주었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바로 장미나랑 헤어질 거다. 자기가 잘못했다면서요. 저는 웃기지 말라고 8년이나 나를 속여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뭔 소리를 해도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내 앞에서 꺼지라는 소리만 했어요. 와이프 사촌 동생이랑 놀아나 놓고 용서해달라니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제가 캐나다에 전화해서 아들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결국 남편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진짜 미친 게 위치 추적을 확인해 보니 결국 저한테 쫓겨나선 장미나 집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용서해달라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또 장미나 집에 가는 꼴을 보고 저도 마음이 무 자르듯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혼을 바로 결심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다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뒤로 나자빠지셨죠.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았던 사위가 무려 8년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상대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사촌동생 장미나였으니까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네 딸내미랑 네가 사람이냐며 고함을 치셨다고 했어요. 정말 고모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른 채 했던 게 맞더라고요. 그 일로 고모랑 아빠도 크게 싸우셨고 인연 끊자는 소리까지 나왔답니다. 아빠가 고모를 금전적으로 좀 도와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도와줄 거라고 남매 사이 인연 끊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집안이 뒤집어졌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저는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추접스러워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고. 이게 상황이 적당해야 넘어가 주지 이런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요. 남편은 장미나 집에 살면서도 저한테 봐달라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더러운 것들을 더는 못 보겠어서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 줄 테니 한 카페에 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부를 테니 마지막 합의를 하고 다 끝내자고요. 장미나는 제가 이혼해 준다고 하니 신나서 왔고 남편은 죽을 상이긴 한데 결국 장미나 손에 이끌려 같이 왔더군요.
제가 죽어도 용서 못하고 이혼할 거라고 하니 장미나라도 잡고 있으려는 것 같았는데 그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역겨웠죠. 어쨌든 그렇게 만났고 변호사가 내민 이혼 합의서를 토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여자도 아니고 와이프 사촌동생이랑 놀아난 인간하고 나는 더 못 살아. 사촌 언니 형부랑 놀아난 너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이 합의 조건으로 이혼하자.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답이 없었죠. 장미나는 빨리 합의를 하라고 종용하고요. 장미나는 그저 저랑 빨리 이혼시키고 지가 제 남편 차지할 생각이었던 것 같고 제 남편 놈은 무슨 꼭두각시 마냥 멍청하게 장미나가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협의를 끝내고 시계를 봤습니다. 참, 올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올 사람이라니? 당신이 얘가 그렇게 좋다면 걔도 품어야 될 것 같아서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알려주려고. 내가 누굴 품어?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되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미나가 기함을 하며 제가 왜 여기 오느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들어온 사람은 장미나의 동생 장민성이었습니다. 남편도 대강 알더군요. 미나, 네 남동생이잖아. 언니 미쳤어? 쟤를 왜 불러?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그랬죠. 남동생 같은 소리 한다. 야 장민아, 이제 이 인간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 언제까지 속일 건데? 그 말에 장민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도 아느냐는 표정이었죠. 아마 장민아는 제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얘 장민아 남동생 아니고 아들이야. 장민아가 18살에 사고쳐서 낳은 아들. 고모가 쉬쉬하면서 고모 아들로 호적에 올렸고 장민아 동생으로 살아왔는데 사실 아들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얘기해줬어. 그 말에 민성이도 기함을 하더라고요. 민성이도 그때까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게 뭔 소리예요? 누나가 부른다고 여기 오라고 하더니 지금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 하면서 막 따지는 겁니다. 예의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모습으로요. 지네 엄마인 장민아랑 똑 닮아서인지 공부도 지지리 못하고 온갖 사고 엄청 치고 다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면서 여자 문제까지 있을 정도여서 고모가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였죠.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긴. 누나가 아니라 엄마라 이거지. 새아빠도 생겼네. 그 말에 민성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장민아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장민아, 이게 뭔 소리야? 네가 어떻게 내 엄마야? 너 닥치고 일단 내려가. 아, 이게 뭔 소리냐고.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 닥치고 일단 내려가 있으라고. 여길 오란다고 왜 와?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남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장민아에게 진짜 제가 네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냐고 물었고 장민아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아니긴 뭐가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와이프 사촌 동생이든 말든 장민아가 그렇게 좋아서 선택하는 거면 제일 숨은 아들도 잘 품어주라고요. 남편은 완전 멘탈 제대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변호사와 그곳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장민아는 18살에 사고쳐서 애를 낳았고 고모는 손주인 민성이를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넣고 살았어요. 그런데 민성이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살았습니다. 고모도 민성이가 치는 사고 때문에 돈도 너무 깨지고 질릴 대로 질렸다면서 하소연할 때가 많았고 저희 아빠가 불쌍해서 경제적으로 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장민아가 능력 있는 남자 하나 물어서 민성이까지도 도로 데리고 갔으면 했다더군요. 딸이 결혼해서 사고쳐 낳은 아들도 도로 데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남자가 무려 사촌 언니의 남편이잖아요. 미쳤느냐 정신 차려라 난리쳤어야 했는데 고모는 그것조차도 상관없다고 묵인했던 거죠.
누구라도 장민아와 장민성을 책임져 주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이기적인 행동인가요? 남편은 그 모든 진실 앞에서 식겁하며 미나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장민아에 이어 장민아의 숨겨진 문제의 아들까지 품기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장민아가 남편더러 민성이랑은 남남처럼 살아도 되니 헤어지지 말자고 했대요. 어차피 평생 동생으로 살아왔다며 지 자식은 아무 상관없으니 제 남편은 붙잡고 싶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끝내자고 했고 장민아는 이제 와서 사랑 가지고 노냐고 둘이서 대판 싸웠답니다.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이제 와서 잘못했네 어쩌네 비는데 저는 웃기지 말라고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이혼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안 해도 되는 건 줄 아느냐 그랬죠. 남편은 애초에 장민아랑 그렇게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고. 불륜 사실이 걸렸을 때 그냥 헤어지고 싶었는데 제가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 보여서 장민아를 선택한 거란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네가 와이프 사촌동생하고 노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인간이랑 더러워서 하루도 못 산다고 했죠. 어쨌든 저는 원래 계획대로 이혼을 진행했는데 고모랑 장민아가 회사 찾아가서 남편 멱살잡이 했다더라고요. 사랑 갖고 노냐고요. 그러면서 장민아와 제 남편의 관계도 회사에 다 탄로나고 심지어 장민아가 와이프의 사촌동생인 사실까지 탄로나면서 회사가 통째로 뒤집어졌대요. 단순한 남녀의 바람을 넘어섰다 보니 사안은 더 커졌던 거죠. 장민아는 잘리고 직급이 높았던 남편은 임시 휴직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다시 회사로 돌아가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서야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지내는 아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적당히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둘러대야겠죠. 그래도 상처가 크겠지만요. 가을이 되면 아들을 보러 외국에 들어갈 생각인데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때 얘기를 차분히 해보려 합니다.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 잘잘못과 상관없이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며 버텨야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버텨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